문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공동 진행자 크립토 키드이며 여러분은 데일리 크립토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 좋은 소식이지만 전설적인 벤 코엔에게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알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데이터를 공유해 드립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과 그것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왜 중요한지, 어떤 경제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 기술적 지표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다뤄보겠어요. 기술적 지표 말이죠.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4년 두 번째 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보시기에 아주 본격적인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이 될 들어가기 거예요. 전에 아래 설명란에 있는 블로핀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설명란 가장 위에 있는 링크예요. 여러분, 블로핀이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마감되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입 방법이 매우 간단해요. $100를 입금하시면 $15의 선물 보너스를 받게 돼요. $500를 입금하면 $75, $1000는 $150, $2000는 $300를 받게 돼요. 이 선물 보너스를 사용해 블로핀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할 수 있으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즉, 이 무료 포지션에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보너스가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이 혜택을 이용하세요. 자, 그럼 벤 코엔의 데이터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 벤이 인투 더 크립토버스의 이미지를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신규 유튜브 조회수 총량을 살펴봐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서 개인이란 보통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저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즉 일반 대중을 뜻하죠. 기관 투자자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매우 큰 관심을 보여왔어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관심도가 정점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밈코인이 유행했을 때도 관심이 쏠렸었죠. 하지만 이전 사이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1년이 진정한 호황기였어요. 그리고 약세장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지난 새서 5년 중 대부분을 횡보장에서 보냈어요. 2020년에는 양적 완화, 코로나 재난 지원금, 그리고 재택 생활의 영향으로 엄청난 폭등장이 암호화폐는 한 번쯤 살펴볼 만한 흥미로운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큰 유동성 이벤트가 없었고 조회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조회수는 약세장 바닥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개인 투자자 없이는 알트코인이 번성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유동성과 더불어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부수입을 얻으려 했던 것과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고 있어요. 관심도 예전 같지 않고요. 자금은 귀금속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귀금속에 투자하고 있어요. 로보틱스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이는 로보틱스와 AI 기업에 대한 관심이고요. 이건 귀금속에 대한 관심이에요. 남아있는 자본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보여요. 알트코인으로는 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2026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횡보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겪었던 그런 거대한 약세장을 겪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4년 주기 고점 이후에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2019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기순환 전문가인 라울팔 본인도 10월 6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게요. 하지만 2026년에는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요. 어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던 트럼프의 양적 완화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부채 이자를 10%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소비를 늘릴 거예요. 또 2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MBS를 매입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추고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사게 하려는 계획도 있어요. 이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2026년에 좋은 경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에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2027년과 202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실상 상관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을 주입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재앙적인 하락을 피하고 아마 횡보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S&P와 비트코인의 재앙적인 하락은 언제 올까요? 참고로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올해 있을 여러 조치들의 영향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하락은 2028년이나 2029년에 올 수 있어요. 이것이 전반적인 거시적 전망이에요. 라울팔은 10월 6일 이후로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유동성 위기이자 가장 큰 디레버리징 이벤트였어요. 그 규모가 훨씬 컸어요. 코로나 사태 때보다 몇 배, FTX나 루나 사태 때보다도 몇 배나 컸어요. 이때 24시간 만에 암호화폐라는 산업,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가격이 24%나 하락했어요.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사라졌고 거래소들이 개입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라울 팔의 예측이에요. 그는 이 대규모 청산 위기 동안 시장 조성자들이 거래소 API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청산 물량을 거래소 자체가 흡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소들은 이론적으로는 원치 않았지만 암호화폐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라울 팔은 지금 그들이 물량을 처분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억눌려 있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블로핀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약세 지속 패턴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패턴대로 반드시 약세가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과거 사례를 보면 이 패턴은 약세를 나타내요. 이 패턴이 하방으로 이탈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제 분석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3월 말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이라는 점이에요. 비트코인이 74K 초반대까지 내려가서 유동성을 흡수한 뒤 반등할지 아니면 94.2K를 돌파하고 100K 수준까지 갈지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99.5K부터 200일선까지 숏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따라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가격대가 있어요. 하나는 84.2K예요. 만약 이 가격대가 깨진다면 74K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만약 94.2K 위로 일봉 마감이 확인되고 이상적으로는 이틀 연속으로 확인된다면 100K 위로 꽤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 이 가격대들을 주시하세요. 88.2K에는 아직 CME 갭이 열려 있는데요. 저는 이게 금방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바로 이 CME 갭이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제 생각에는 88.2K까지 갈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CME 갭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현재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영국 관리들이 독일, 프랑스와 함께 만나서 그린란드에 군대를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린란드, 이란, 그리고 심지어 쿠바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길 원하고 있어요. 쿠바의 두 번째로 큰 석유 공급원은 바로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협상에서 바로 이것을 일종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코 루비오가 쿠바 대통령이 될 거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트럼프 글입니다. 믿기지 않네요. 안타깝게도 지정학적 긴장이 매우 고조 중입니다. 이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전혀요. 좋을 게 없죠. 상승 요인은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요. 아무래도 약세나 횡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그린란드 시나리오예요.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므로 결과적으로 그린란드와 덴마크 둘 다 나토 회원국인 셈이 되는 거죠. 미국 또한 나토 회원국이고요. 즉 다시 말해 나토 회원국끼리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나토는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미국이 결국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된다면 과연 나토가 미국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장이 다시 횡보하거나 다소 약세를 보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곳에서 비롯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바로 그 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가격대를 짚어보겠어요. 84.2K 아래로 떨어지면 저는 74K나 그 이하까지 내려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94.2K를 돌파하면 100K가 넘는 200길 이동평균선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선에 대한 시장 반응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화요일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발표되며 생방송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데일리 크립토 라이브에서처럼 문쇼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10월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도 이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반응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주목할 만해요. 수요일 방송에서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인데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거둔 1,3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이 또한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거예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 소식은 날짜가 가까워지면 더 자세히 다룰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으로 고인이 되신 할피니를 추모하고 싶어요. 그는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글을 올렸어요. 지금 2026년이니까 15년 전쯤이었죠? 아, 죄송해요. 17년 전이네요. 와, 17년 전에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실행한다고 올렸다니 믿기지 않아요.
정말 전설적인 트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X의 제품 총괄이 주식과 암호화폐 추적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티커를 올리면 해당 티커에 대한 모든 게시물을 볼 수 있고요. 그게 주식인지 토큰인지 밈코인인지 알 수 있고 밈코인의 경우 컨트랙트 주소까지 볼 수 있어요. 자, 이 소식을 끝으로 오늘의 일요일 업데이트를 마치겠어요. 문워커 여러분 시청 감사해요. 내일 생방에서 뵐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